저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주신 한국어 스크립트를 제작성했습니다. 이 제작성된 버전은 19,000자 이내의 길이 제한을 준수하며 제목 없이 단락으로 구분되고 대화 스크립트는 이태릭체로 큰 따옴표 안에 굵게 처리되었습니다. 원문의 내용과 감정을 유지하면서 흐름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형부 정우와 처제 수진이 고추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정우가 서둘러 빨리 농막으로 라고 외치자 두 사람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농막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비에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얇은 티셔츠가 투명하게 비치고 정우의 셔츠 아래로 가슴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빨리 갈아입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정우가 셔츠를 벗기 시작하자 수진 역시 젖은 옷에 불편함을 느끼며 저도 갈아입고 올게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수진아 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서자 그녀는 정우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고 그녀는 작게 형부라고 불렀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좋아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은 빗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요. 형부. 저도 형부가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만든 이 순간이 처제와 형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55세 김정우는 아내를 잃은 지 2년째 되던 해 서울에서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충청도의 산골 마을에서 홀로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상의를 벗은 채 땀을 흘리며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있었고 2년간의 농사일로 그의 어깨와 팔뚝은 탄탄하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때 형부라는 소리에 정우가 놀라 돌아보니 48세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처제로 한 달 전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상태였으며 연한 민트색 린넨 원피스를 입은 채 큰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급하게 걸려있던 회색 셔츠를 집어 입었지만 단추를 채우는 동안 수진의 시선이 자신의 가슴과 복부에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라고 묻는 정우에게 수진은 시선을 돌리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형부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신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왔어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고 예전의 애처로운 모습이 아닌 성숙한 여성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혼 후 살이 빠진 탓인지 얼굴선이 더욱 또렷해 보였고 수진은 정우의 변화한 체격을 보며 많이 달라지셨네요. 형부라고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둘은 6평 남짓한 작은 농막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간단한 부엌과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거실 바닥에 요를 깔고 자겠다고 했고 수진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며 문틈으로 셔츠를 갈아입는 정우를 힐끗 보았습니다. 셔츠 아래로 움직이는 정우의 등 근육에 그녀는 시선을 빼앗겼고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농막은 고요해졌고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형부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처제라고만 생각했던 수진이 이제는 한 명의 여성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둘 다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고 수진도 함께 일어나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농사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하자 정우는 조심해. 땅이 고르지 않아서 미끄러울 수 있어 라고 당부하며 고추 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진이 고추를 따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질 뻔하는 순간 정우가 재빨리 달려가 허리를 감쌌습니다. 정우의 굵직한 팔이 수진의 가는 허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고 수진은 정우의 가슴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라고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팔은 빼지 않았고 수진은 네 고마워요.
형부라고 대답하며 정우의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무더위가 극심해졌고 수진의 흰 티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정우가 시원한 물을 가져와 수진에게 건네며 너무 무리하지 마, 더위 먹겠어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의 손길이 수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수진은 그 터치에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팔뚝을 살짝 만지며 형부 팔에 힘이 정말 많이 붙었네요 라고 말했고 정우의 근육은 그녀의 손길에 반응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농사일이 끝나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둘은 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의 좁은 공간 때문에 몸이 자주 스쳤는데 수진이 그릇을 꺼내려고 뒤돌 때 정우의 가슴에 등이 닿았습니다. 미안해 라고 말하며 정우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쪽 벽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고 수진은 그대로 몇 초간 정우의 가슴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정우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고 둘 다 움직이지 않고 그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수진아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수진이 천천히 돌아서면서 둘의 얼굴은 20cm 거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짙은 눈동자와 수진의 떨리는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때 밖에서 농기계 소리가 들려왔고 둘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웃 농민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정우가 건네준 얇은 여름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낮에 있었던 스킨십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따뜻한 체온과 거친 손의 감촉이 생생했고 정우도 마찬가지로 수진의 부드러운 어깨와 가는 허리의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이 올바른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수진은 좀 더 짧은 반바지와 야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그녀의 하얀 다리와 어깨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정우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 그녀를 힐끗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농사일을 하던 중 수진의 등에 작은 벌레가 붙었고 형부 뭔가 등에 붙은 것 같은데 떼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수진이 등을 보이며 부탁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벌레를 떼어내는 동안 그의 손이 수진의 등 라인을 따라 움직였고 티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정우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손길에 몸을 살짝 떨었고 정우가 됐어 라고 물었지만 손을 바로 빼지 않았습니다. 매우 고마워요 라고 대답한 수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농사일이 처음이라 온몸이 뻐근해요. 형부 마사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며 정우 앞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는 목선과 어깨의 곡선이 정우의 시야에 들어왔고 수진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아시원해요 라고 말하며 몸에 힘을 뺐습니다. 정우의 손이 점점 깊숙이 어깨 근육을 풀어주었고 수진은 눈을 감고 정우의 거친 손이 주는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했고 농막 뒤편 간이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녀는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있었으며 젖은 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수건이 작아서 머리를 제대로 못 말렸네요 라고 말하며 머리를 털어내자 물방울이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 수진의 젖은 머리, 드러난 어깨, 그리고 야른 옷 사이로 비치는 실루엣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형부도 빨리 씻고 오세요. 저녁 준비해 둘게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수진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수진은 거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정우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했고 내가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수진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는데 그녀가 몸을 숙여 그릇을 놓을 때마다 원피스의 선이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형부라고 수진이 정우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의 팔이 자주 정우의 팔에 스쳤고 그때마다 둘 다 움직임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수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형부, 저 많이 변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수진을 바라만 보았고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밤, 정우는 오랜만에 막걸리를 꺼내 들었고 수진도 함께 마시겠다며 여전히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마신 수진이 형부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정우는 그렇지. 특히 밤에는 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수진은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정우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우리 둘 다 상처가 많네요 라고 말하자 정우는 그러게. 하지만 너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라고 답했고 수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수진이 점점 정우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어느새 그녀의 어깨가 정우의 팔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형부라고 수진이 정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고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녀가 저기요. 언니보다 제가 더 예쁘죠? 라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하며 수진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저절로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고 수진아 라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정우와 마주 앉았고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우의 손이 수진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될까? 라고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수진은 눈을 감으며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가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기 직전 정우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수진에게서 몸을 떼며 일어났고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고 정우는 고개를 돌리며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 먼저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피부와 떨리는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방 안에서 수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이 일 기억 안 나는 척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농막의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얇은 벽 너머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설렘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수진은 어젯밤 일을 모르는 척, 정우도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고추밭에서 농막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빨리 갈아입어야겠다라고 정우가 말하며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젖은 옷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저도 갈아입고 올게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라는 정우의 목소리에는 어젯밤과 다른 확신이 있었고 수진이 돌아서자 정우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형부, 어젯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라고 정우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좋아 라는 정우의 고백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요 형부. 저도 형부가 너무 좋아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수진의 뺨을 감싸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우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쌌고 수진의 팔이 정우의 목에 걸렸습니다. 젖은 옷의 차가움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정우가 수진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수진은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고 그녀의 가벼운 몸이 그의 팔 안에서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남성적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방으로 향하는 몇 걸음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금기된 선을 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흐린 날씨 때문에 어두웠고 정우가 수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그녀가 방 안 옆 작은 등을 켰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춰줬고 수진아라고 정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젖은 옷을 천천히 벗겨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으며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달콤하고 절절한 순간들이 이어졌고 정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으며 아내를 잃은 후 메말라가던 마음에 다시 생명력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도 이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정우의 따뜻함으로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맡긴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안겨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네요. 라고 수진이 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정우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관없어.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것 같아라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정우를 올려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해라고 미소 지었고 정우도 그녀를 바라보며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해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소나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더 이상 형부와 처제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얼굴을 내밀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수진보다 먼저 일어났고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한 새벽이었지만 옆에서 잠들어 있는 수진을 보자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는데 평소에 담배를 피우지 않던 그였지만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1시간 후 수진이 일어났고 정우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추밭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우를 발견한 수진은 형부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정우는 담배를 끄고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못 주무셨어요? 라는 수진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정우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라는 정우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실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라고 정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하자 수진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함께 농사일을 했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자꾸 죄책감에 시달렸고 수진은 정우의 변한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고 형부, 제가 다른 곳에서 잘까요? 라고 묻자 정우는 당황하며 왜? 갑자기 라고 물었습니다. 형부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는 수진의 목소리가 식어 있었고 정우는 수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수진아 라고 정우가 말하자 수진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그럼 뭐예요? 어젯밤은 뭐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진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고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겁이 났나 봐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무서운 게 뭐예요? 라고 묻자 정우는 진심 어린 고민을 담아 우리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정우의 마음을 이해했고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에서 연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형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라고 수진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잤지만 새벽 2시쯤 정우가 수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자. 문이 열리자 수진이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로 나타났고 형부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수진을 꽉 안으며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우는 상관없어.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고백했고 수진의 눈에서는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보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 컸습니다. 수진이 농막에 온 지 2주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마을 이장 김씨가 정우를 찾아와 정우야, 마을 사람들이 좀 수상하게 생각하더라. 처제분이 너무 오래 계시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 라고 말하자 정우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진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수진에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전했고 사람들이 벌써 수상하게 생각하나 봐 라는 말에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요 라고 수진이 말하자 정우는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라고 위로했지만 둘 다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의 대학 동기 박민수가 갑자기 농장에 놀러 온다고 연락했고 정우야, 내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야. 깜짝 방문이야 라는 메시지에 정우는 급하게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내일 와 어떡하지? 라는 정우에게 수진은 제가 어디 가서 하루 있을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도착했고 정우는 수진을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와, 사촌 동생이구나. 안녕하세요.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사했지만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몇 번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민수가 그런데 사촌 동생이 여기서 뭐해? 라고 묻자 정우는 재빨리 지혼하고 마음 정리하러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그렇구나. 그런데 둘이 되게 자연스럽네 라는 민수의 날카로운 관찰에 정우와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수진이 정우의 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려다가 민수의 시선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민수는 정우에게 은근히 떠보며 뭔가 이상한데 사촌사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정우와 수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들킬 뻔했네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게 친구 눈이 너무 빨라라고 정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튿날 민수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정우야, 조심해. 아무리 사촌이라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너무 오래 있으면 오해받기 쉬워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정우와 수진은 심각하게 이야기했고 이런 식으로는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정우가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에 언니의 3주기 제사 준비 때문에 친척들이 모인다는 메시지가 왔고 정우도 참석해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둘의 관계가 들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사 때 친척들 다 모이는데 어떡하죠? 라는 수진에게 정우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정우와 수진은 매일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제사에서 친척들을 만나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고 수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반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고 정우 역시 농사일을 하면서도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정우에게 다가왔고 정우는 고추밭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정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고 형부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우가 돌아보자 수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의 표정을 본 순간 정우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수진은 며칠 전부터 결심을 굳히고 있었는데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라는 수진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고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정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정우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친구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떠올랐고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우가 농사일을 나간 사이 조용히 짐을 쌌고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생각해두던 거야? 라고 정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일주일 전부터 이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정우를 사랑하지만 그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농막 앞에서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고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기대었고 수진도 그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순간들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수진이 먼저 일어났고 정우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수진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차마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요, 형부라고 수진이 마지막 인사를 했고 정우는 간신히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고 정우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비어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떠난 후 정우는 혼자 농막으로 돌아왔고 수진이 사용했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고추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수진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혼자 해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정우는 수진 없는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수진도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시골에서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1년 후 정우는 수진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편지 마지막에는 형부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행복해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고추밭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함께하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고 정우와 수진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들의 시간은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